국민의당으로 가죠. 국민의당은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지금 뚜벅이 유세 중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귀한 시간을 뚜벅뚜벅 혼자서 걸어 다니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을 만나는 소통에서 좀 효과가 덜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민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듣고 직접 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안철수의 진심을 덜어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마지막 판세 문제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이미 넘어섰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뭐 거의 넘어섰다. 이런 판세 분석을 하고 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 승리 확신은 물론이고 과반수 당선을 호소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캠프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홍준표 후보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뭐 그럴 만한 주장을 하는데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먼저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올랐다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사건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42, 43% 가다 요즘은 뭐 다시 39, 38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다시 표를 모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는 없는 기간이지만 지금 그렇죠. 그 전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 후보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하락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서 열심히 지금 뭐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판단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던 쟁점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문준용 씨 지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 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을 유학 시절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건데 음성 변조도 돼 있고 신원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문 후보 측에서는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고발한다는 말 고발이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성을 빌려준 사람, 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문준영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은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서를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권양숙 여사의 구촌 관련된 인사청탁 문제,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잘못 알고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실수는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런 거 한 다음에 사과하는 경우 드문데, 저희들이 굳이 사과를 했던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도 많이 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밝혀놓고 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과라든지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의견 이렇고 민주당 의견 이렇고 국민들 듣고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대선 하루 전입니다. 마지막 호소. 왜 대통령은 안철수인가? 똑같이 기회 드리죠? 예. 지금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 훌륭하신 후보입니다. 하지만은 보수 세력을 괴물시킨다겠다. 영남 폐륜 세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색깔론, 최근 들어 사실 빨갱이 세력, 좌파 척결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국내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대탕평하고 대통합할 수 있는 미래의 대통령 안철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후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선 후보 빅3 기호 1, 2, 3번의 현재 판세 그리고 주말 사이 이슈가 됐던 쟁점들 잠깐씩 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국민의당 선대위로 가겠습니다. 김경진 홍보단장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김경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시각 어디 계시는 겁니까? 대전에서 지금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뚜벅이 유세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의원님도 혹시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동행하셨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뚜벅이 유세가 말 그대로 후보 본인이 네. 이 길거리에서 또 시장 통해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느낌을 후보가 직접 받겠다는 것이어서요. 네네. 가급적이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를 후보께서 바라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후보 혼자 움직이도록 하고 옆에 수행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일체 옆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거 막판으로 가면 오히려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물력을 다 투입한다. 이게 그 정석처럼 돼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을 취임하려고 하는 후보자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 또 어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눈빛을 또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그대로 넘겨받아서 가슴과 가슴으로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안철수가 하겠다는 것이어서 이 물량 공세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기존 방식의 선거운동은 저희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네. 안철수 후보의 그런 어떤 뚜벅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격려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이제 아마 수행원 한 분이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장면을 이제 중계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까지 시청 인원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이제 뭐 이렇게 몇 군데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반응이 폭발적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전에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그 바닥 민심이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자, 근데 저희가 방금 전에 자유한국당 쪽 연결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이미 일찌감치 제쳤고 오히려 그 문재인 후보의 대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당의 자체 판단은 어떻습니까? 글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자유겠지만요. 네. 며칠 전에 이틀 동안 사전 투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전 투표를 했는데 호남 쪽의 사전 투표율이 제일 한 35% 정도 이렇게 높게 나왔고 이 영남 쪽 특히 대구 경북 쪽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대구 경북 쪽의 사전 투표율이 낮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쪽 지역에서조차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만한 동기나 어떤 동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준표를 별로 찍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그게 내일 투표에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어떤 투표 동의는 사실상 저희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두 자리 수치의 득표는 기록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어떤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뚜벅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또 안철수의 진정성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문재인 후보 측은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드님 문제도 계속해서 어떤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들어가고 있고 또 SBS 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그때 그 인터뷰를 했던 공무원 말은 그러면 거짓말을 만들어서 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이 겹치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이 이 문재인 씨 아드님 문제 때문에 그 심상정 후보에게 표가 많이 이동해 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은 표가 많이 떨어졌고 또 홍준표 후보 측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보수의 본거지라고 하는 대구 경북 쪽에서도 저 후보는 대통령감으로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 기본 자질이 없다라고 봐서 투표를 할 만한 동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득표를 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미 우세를 했고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안철수 후보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통합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심상정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심지어는 홍준표까지도 통합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통합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이런 능력과 담량이 있는 사람이 이 통합과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바로 그 적임자라는 겁니다. 4년 전인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야권 단일 후보 자리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본인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재산이면 재산, 또 대통령 후보직이면 후보직, 그 모든 것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버리고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통 큰 담량을 가진 알겠습니다. 후보가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협치 시대에 가장 적절한 지도자고 대통령감이 안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발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 진행되면은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조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서를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데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먼저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올랐다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사건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42, 43% 가다 요즘에는 뭐 사실 39, 38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다시 표를 모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는 없는 기간이지만 지금 그렇죠. 그 전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후보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하락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서 열심히 지금 뭐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판단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던 쟁점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문준용 씨 지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 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을 유학 시절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건데 음성 변조도 돼 있고 신원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권양숙 여사의 구촌 관련된 인사 정탁 문제,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잘못 알고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실수는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런 걸 한 다음에 사과하는 경우 드문데, 저희들이 굳이 사과를 했던 이유는, 예. 그런 주장을 하도 많이 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밝혀놓고, 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과라든지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의견 이렇고 민주당 의견 이렇고 국민들 듣고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재선 하루 전입니다. 마지막 호소. 왜 대통령은 안철수인가? 똑같이 기회 드리죠? 예. 지금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 훌륭하신 후보입니다. 하지만은 보수 세력을 괴물시킨다겠다. 영남 폐륜 세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색깔론. 국민의당으로 가죠. 국민의당은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지금 뚜벅이 유세 중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귀한 시간을 뚜벅뚜벅 혼자서 걸어다니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을 만나는 소통에서 좀 효과가 덜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민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듣고 예. 직접 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안철수의 진심을 드러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마지막 판세 문제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이미 넘어섰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거의 넘어섰다, 이런 판세 분석을 하고 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승리 확신은 물론이고 과반수 당선을 호소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캠프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홍준표 후보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럴 만한 주장을, 그러자 문 후보 측에서는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고발한다만 고발이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성을 빌려준 사람,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문재인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예.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예?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